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2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는 문제인데 예전보다 조금 쉽네요. 왜냐면 예전에는 우리 PEN 그리고 PEM 그리고 PEL 세 가지를 모두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PEN 도체 그리고 가로놓기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 PEN은 뭐죠? 그렇죠. 바로 이 N이 뉴트럴 라인 한마디로 중성선 겸용 그리고 PE 보호 도체더라. 그런데 우리 PEN은 어디서? 그렇죠. 바로 교류 회로에서. 그래서 우리 어떤 회로? 교류 회로에서 바로 뉴트럴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더라 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이번엔 M이 아니고 L입니다. L. 그러면 L은 뭐예요? 라인. 그래서 우리 선도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 보니 얘는 직류회로. 직류회로에서 우리 선도체, 라인이니까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다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 어떤 것도 있어요? M 이러면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미드,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 문제는 N과 L만 나왔으니까 손쉽게 이렇게 네 가지 찍고 나오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시퀀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아무래도 답이 하나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유접점 회로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과거에도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틀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쪽도 어떻게? 요 L 위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 결합해서 부울젯으로 간소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그대로를 어떻게 그려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등가 이루기도 하고 실제로 과거에 간소화하고 그거를 그리세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이 자체를 그려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답안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모았어요. 그럼 모으면은 조금은 줄어듭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Z의 바가 양쪽에 껴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다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이 마지막 Z의 바가 이렇게 혼자 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Z의 바가 있는 애들을 싹 다 어떻게 가로 열고 1로 탁 하고 치환시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놈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요거 x, y, x바, y바 각각을 더하는 값 그 정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무래도 간소화라는 문제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점이 하나짜리니까 하나에서 내려와서 세 개가 합, 바로 병렬합이죠. 그러면 첫 번째 거 x의 a 접점, 두 번째 거 y의 b 접점, 그리고 세 번째 거 z의 b 접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와 직렬로 다시 첫 번째 거 x의 b 접점, 두 번째 거 y의 a 접점, 세 번째 바로 z의 b 접점, 이 세 개가 다시 병렬합되어 L이라는 램프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얘를 만약에 붙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위에가 이렇게 돼 있었겠죠. 자,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모양은 어때요? 그렇죠. 등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세 갈래 길로 가는 거고, 얘도 어떻게 이렇게 세 갈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그리셨든 이렇게 그리셨든 등가 회로가 된다더라. 요 정도는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PAC 문제입니다. 우리 PAC 문제는요, 레더 다이어그램 뭐만 잘 하시면 돼? 그룹 연결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 문제 한번 FM대로 해볼까요? 자, 일단 STR, 스타트
P00 그러면은 긍정으로 시작 P00이 나오고요. 그리고 5어입니다. 5어는 병렬합 그래서 P0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다음 뭐 했어요? 그렇죠. 스타트 나 다시 시작했는데 부정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 즉 P02가 되겠고 얘와 다시 5어 합으로 뭘로? P0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어가 end start. end start는 뭐예요? 그렇죠. 직렬 그룹 연결입니다. 그러면 너 위로 올라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얘가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P02, P03 옆으로 오게 되겠고 요건 그러면 지워지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and not P04 그러면은 이번에도 부정 P04를 해주시고 마지막 그렇죠. P10 10이네요. P10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나는 그림. 물론 얘는 없어져야 됩니다. 얘는 없어지고 이 위에 그림만 나오는데 얘 또한 과거에 이러한 명칭만 조금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심벌, 바로 그림 기호에 관한 문제네요. 자, 우리 그림 기호 심벌 문제는요, 원래 기사보다 공사기사에서 자주 나오죠. 그런데 우리 기사가 공사기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변한 후로 어때요? 공사기사 문제들이 이렇게 기사에 좀 자주 출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 전류계 부치 개폐기의 그림 기호이다. 그림 기호에서 의미하는 것을 각각 쓰세요.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조금은 채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P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그렇죠. 극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3극 30A짜리 개폐기 그리고 F는 퓨즈죠. 그래서 우리 15A짜리 퓨즈 전격 15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A5 선생님 이거 A4 용지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문제에서 줬죠. 바로 전격 전류 5A짜리 전류계 부치다. 그래서 얘가 바로 개폐기류인데 바로 전류계 부치 개폐기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문제는 중성점 접지 방식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중성점 접지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 쓰세요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의견에 따라서 복원이 된 문제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진짜 물어보려면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서도 이제 직접 접지인지 또는 저항 접지인지 아니면 소호제터 접지인지 이렇게 명확히 주고 장단점을 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명확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시험 보신 분들 대다수가 그냥 중성점 접지 방식으로 나왔다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중성점을 접지했다라는 개념으로 직접 접지에 준해서 답을 다시는 게 가장 정답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중성점을 접지할 때 직접 접지하면 가장 좋은 장점은 지락 시 전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선 지락 시 또는 일선 지락 사고 시 하면 되겠죠.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낮출 수 있다. 또는 전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전위 상승, 억제, 또는 방지, 또는 경감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상전압을 방지한다, 경감한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위 상승을 억제하게 되니까 접지를 통해서 우리는 절연을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절연 레벨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같은 뜻으로 본다면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 또는
변압기에 단절연이 가능하다.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변압기 단절연이 가능하다.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접지를 했을 때 또 가장 좋은 이점 중에 하나가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 계전기, 자,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해진다. 또는 뭐 계전기 동작을 그 계전기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겠고요. 자,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 접지를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지락 전류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가 크다는 거. 지락 전류가 크다. 바로 이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이 지락 전류가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많이 일으키겠죠. 통신선 유도 장애가 크다는 거. 유도 장애 크다. 그 다음에 지락 전류가 크니까 계통의 사고 충격이 커지죠. 그래서 사고 시의 안정도,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는 거. 나쁘다. 또는 차단기가 동작해야 될 부담되는 전류가 크기 때문에 차단기의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단기의 수명이 짧다.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Y결선된 평형 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 지시값이 VP는 150, VL은 220V로 나타났답니다. 지금 변압기가 Y결선되어 있는데요. 여기 VP가 달려있고 VL이란 전압계를 달았습니다. 딱 보더라도 VP는 한 상의 전압을 쟀으니까 얘는 상전압을 측정하겠다는 거고 얘는 선간전압을 측정하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150V가 나왔는데 얘는 상전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기 VL이 측정한 전압은 220V가 나왔는데 얘는 선간전압이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돼 있고요. 단, 부하 측에 인가된 전압은 각상 평형 전압이고 기본파와 3고조파 전압분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 전원에는 전압이 기본파 전압과 3고조파 전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기본파 전압, 3고조파 전압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 얘도 기본파 전압과 3고조파 전압이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요 상전압은 기본파와 3고조파 전압이 합쳐져서 나온 게 15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선간전압을 측정할 때 선간전압에서는 3고조파 성분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죠. 따라서 3고조파는 없어지고 이 선간전압에는 기본파만 나오게 되는데 기본파가 한 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간이 나온다 보니까 이 한 상에 대한 전압의 루트 3배만큼이 선간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1번이 제3고조파 전압을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기 상전압에는 두 전압이 합쳐져서 들어간 거니까 기본파 V1과 3고조파가 합쳐져서 나온 건데 기본파와 고조파는 합성할 때 우리가 제곱에 루트 이렇게 합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합성해서 150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간전압에서는 3고조파는 상대에서 날아가고 기본파 V1과 V1 요 둘이 합쳐진 루트 3배한 만큼이 나온다는 거니까 기본파 V1에 루트 3배를 한 값이 바로 선간에 나오는 220V가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 식에서 우리는 V1을 찾은 다음에 여기 대입하면 3고조파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V1 전압은
220을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얘가 나올 거고요. 그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양변 제곱해서 넘겨서 정리하면 3고조파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합성한 것이 상전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때 선간전압은 기본파의 루트 3배니까 여기서 기본파 전압은 이렇게 계산해서 127.02V가 나올 거고요. 얘를 대입해서 전체 합성한 전압에서 얘를 뺀준 값이 바로 79.79V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고조파 전압은 79.79가 들어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는 전압의 외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형률은 우리가 기본파 시료값과 고조파 시료값의 비를 외형률이라고 하니까 앞에 1번에서 계산한 기본파 시료값 127.02, 3고조파는 79.79를 비교해서 퍼센트니까 백분율로 계산해 주시면 62.82%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사실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연장 델타 결선이다 뭐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삼상 3선식 3000V에 200kg짜리의 배전솔로에 전압을 3100V로 승합하기 위해서 단상 변압기 세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습니다. 이 변압기의 1차와 2차 전압 및 용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차의 전압은 3000V죠. 이게 1차 전압 V1입니다. 이게 V1 3000V. 여기도 3000, 3000, 3000이죠. 그리고 변압기 세대를 이렇게 결선을 했고요. 여기 3100V씩 나오는 얘가 사실은 2차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0V를 3100V로 승합을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요 그림이 좀 보기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요 권선을 세 개를 보시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델타 결선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델타 결선에 권선 하나씩 직렬로 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원래 델타 결선이 이렇게 변압기 권선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하나씩 추가로 권선 하나씩 직렬로 이렇게 더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권선 하나씩 더 연결해서 우리가 델타 결선을 마치 연장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변연장 델타 결선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때 요 측에 전압이 1차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전압이 2차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선도 이렇게 뽑으면 이제 3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V2, V2, V2가 나올 텐데 이때 1차 전압이 바로 3000V를 넣었다는 얘기고요. 여기 V2가 3100V로 승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 단권 변압기에서 요 연장된 요 부분에 나타난 전압을 보통 V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출제자가 뭐 변압기 1차 전압, 2차 전압을 물어보고 있는데 1차 전압은 당연히 3000V인 거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럼 그 2차 전압이 이 3100V를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차피 2차 다 줬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 VN 전압, 요게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서 보통 그냥 공식만 암기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요때 VN 전압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라는 공식을 암기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수식으로 전개해서 풀 수는 없죠. 그래서 루트의 12분의 4V2제곱 마이너스 V1제곱에서 2분의 V1을 빼준 만큼이 요 VN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V2라는 자리에는 3100V를 넣으시면 되고요.
V1에는 3000V를 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66.31V가 나오게 되고요. 요걸 2차 전압이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전압 3000 넣으시고 2차에다가 요 전압 3100 이렇게 넣고 나오신 분이 가끔 계신데 이게 아니라 요 전압을 물어본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때 변압기 용량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이때 사실은 이 변압기 용량이라는 건 바로 승합기 용량이니까 요 부분의 용량을 구하는 거죠. 얘하고 요 부분의 용량을 구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통 권선분비라 그래서 변압기 자기 자신의 용량과 부하 용량 또는 선로 용량이라고 하죠. 뭐 선로 출력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선로 용량 또는 부하 용량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 비율이 요렇게 나온다는 것도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전류 I2는 같은 값이니까 약분해 버리면 사실은 이렇게 외우셔도 되죠. 그냥 루트 3배의 V2분의 3V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기 뭐 하시면 어차피 I2는 약분되니까 요 식을 외우고 계셨다면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비율에다가 선로 출력 또는 부하 출력을 넘겨서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V2 자리에는 2차 전압, 승합된 전압 3100V, 여기 VN 자리에는 앞에서 계산된 바로 66.31V 요거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로 출력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여기 200kVA라고 줬죠. 요게 바로 부하 용량 또는 선로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입해 보시면 여기 200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7.41kVA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였다면 많이들 자주 보셨을 텐데 사실은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라서 아마 꼼꼼히 챙겨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넘기신 분들은 좀 당황했던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시면 역시 고장계산 문제인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림은 변류기를 영상 접속시켜 그 잔류 회로에 지락계전기를 삽입시킨 겁니다. 선로 전압은 66kV고요. 중성점에 305ohm의 저항 접지로 하였고 변류기의 변류비가 300대 5A입니다. 이때 송전 전력이 2만 kW, 역류는 0.8일 때 A상의 완전 지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하의 정상이나 역상 또는 기타 모든 정수들은 다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만 이용하라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실 부분은 선로의 전압이 66kV랍니다. 그 66kV면 흔히 말하는 저 전압은 선간 전압을 말하는 거죠. 이 선간이 66kV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로와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 즉 대지 전압은 이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선로와 대지 간의 전압은 루트 3분의 66kV가 지금 걸려 있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지락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락이 생기면 이 지락 전류가 이렇게 대지를 통해서 하나의 폐회로를 구성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지락 전류에 영향을 주는 전압은 바로 대지 전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할 때 어디를 지나가느냐? 요 305ohm의 저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정수는 다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지락 전류는 300이라는 저항에다가 요 전압을 대입하면 전류값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지락 계전기 DG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이 지락 계전기가 검출하는 전류가 바로 지락 전류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락 전류를 먼저 구하시면 되면 지락 전류는 305ohm분의 대지 전압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류가 그대로 계전기로 들어가면 계전기가 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CT를 달아서 300대 5A 비율로 전류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CTB의 역수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300 저항분의 대지 전압은 루트 3분의 66kV니까 66,000V 하셔서 요게 지락 전류고요. 여기다가 CTB 역수를 취해 주시면
2.12A라는 전류가 바로 계전기로 들어가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0이 되고 있을 텐데 지락이 생기는 순간 이 전류를 계전기가 검출을 해서 지락을 감지하는 거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A상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잠깐만 와보시면, 자, 이건 좀 지우고 볼까요? 지금 요 A상 전류계가 검출하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A상 전류계는 당연히 요 A 선로에 흐르는 전류를 검출할 거 아닙니까? 그 여기를 흐르는 전류를 검출할 텐데, 자, 만약에 지락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렇다면은 평상시에 이 선로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부하에 부하 전류라는 게 흐를 겁니다. 그 부하 전류를 IL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도 IL이 흐르고 있겠죠. 그럼 부하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지금 송전 전력이 2만 kW라고 했는데 이 선로의 모든 정수들은 다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선로에 손실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선로에 손실이 없다면 송전 전력이 2만 kW면 수전단에서 소비하는 전력도 2만 kW로 봐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부하 전력이 2만 kW고요. 역률은 0.8이고 지금 전압은 66kV니까 우리 삼상에서 부하 전류 구하는 공식은 루트 3배의 V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안 보이나요? 자, 다시 이렇게 부하 전류는 루트 3배의 V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해서 자 루트 3배의 전압은 66kV, 역률은 0.8, 전력은 2만 kW니까 2만 이렇게 넣으면 여기 66kg를 넣었으니까 그대로 킬로로 계산하면 전류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전류를 계산한 만큼이 여기 부하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순간 지락이 발생해 버리면 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폐회로를 돼서 여기도 지나갈 거 아닙니까? IG라는 지락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그럼 실제로 A 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 지락 전류와 부하 전류가 합한 만큼이 흐를 것이고 그 합한 값을 이 전류계가 CT를 통해서 검출한다 그 얘기죠. 그럼 이 두 전류를 합하면 되는데 아까 지락 전류는 1번 문제에서 계산했었죠. 바로 1번에서 계산했던 요게 지락 전류입니다. 요게 지락 전류. 요 지락 전류하고 그 다음에 방금 계산한 요렇게 구한 부하 전류하고 둘이 더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때 더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락 전류는 이게 저항 접지를 했기 때문에 요 지락 회로를 보시게 되면 저항 R만의 회로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R만의 회로이기 때문에 지락 전류는 유효분 전류만 존재할 거고요. 이 부하 전류는 역률이 0.8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효분과 무효분이 섞여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두 전류를 합할 때는 결국 벡터 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성하느냐? 일단 지락 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분의 대지 전압을 이용해서 127.02A라는 전류를 계산을 하시면 이건 그대로 전부 다 유효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하 전류는 이렇게 계산한 전류가 실제 절대값이지만 요 크기 중에서 이제 유효분과 무효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코사인과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역률이 0.8이니까 사인은 0.6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상부하로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J를 붙여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 부하 전류가 되는 거고 얘랑 얘랑 합성해야 되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그럼 허수는 요거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둘이 합성한 전류가 결국 이렇게 합성이 돼서 요 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절대값을 구하면 329.29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류를 이제 CT를 통해서 전류를 낮춰서 넣을 거니까 여기에 CTB 역수를 이렇게 취해 주시게 되면 5.49A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류를 합성할 때 요 지락 전류는 유효분이라는 거, 그리고 부하 전류에서 유효분과 무효분 나눠서 합성한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3번에 B상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4번에 C상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A상에서만 지락이 났기 때문에 이 A상 전류계만 두 전류 합을 검출하는 거고요.
B상과 C상은 지락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 이 B상과 C상의 전류계는 오로지 부하전류만을 검출하는 거죠. 그죠? 요 부하전류만을 요 CT를 통해서 검출하는 거니까 그대로 부하전류, 여기서 계산된 부하전류에다가 CTB 역수인 300분의 5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전류계의 지식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부하전류를 이렇게 해서 절대값만을 구해서 아까는 지락전류랑 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효분, 무효분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절대값 크기에다가 그대로 CTB 역수만 적용하셔서 요 계산된 값이 전류계에 들어가는 전류가 될 거고요. 이거는 C상에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조명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로가 10m, 세로 16m, 천장 높이가 3.85, 작업면의 높이를 0.85를 줬네요. 이때 사무실에 천장 직부 형광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형광등 심벌 그리라는 얘기죠. 40W, 형광등 40W짜리 2등용을 그리라는 거니까 이렇게 형광등 등기구 그려주시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시면 실지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지수 공식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H에다가 X 플러스 Y분의 X 곱하기 Y. XY는 그 방의 가로와 세로를 말하는 거고요. H가 바로 등고죠. 근데 이 등고를 넣으실 때 앞에서 지금 천장 높이가 3.85m니까 3.85를 그대로 다 적용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작업면의 높이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걸 뺀 만큼이 등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장으로부터 바닥까지의 높이가 요게 3.85란 얘기고요. 여기다 우리가 작업대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고 이 작업대의 높이가 바로 0.85가 되는 거니까요. 나머지 이 부분을 등고로 본다라는 거죠. 요게 H가 되겠네요. 그래서 등고는 3.85 천장 높이에서 작업면의 높이를 빼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가로와 세로를 더하고 곱해주시면 바로 실지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번은 작업면의 조도를 300럭스로, 자, 300럭스 2가 되겠고요. 이땐 천장 반사율이 70%, 벽 반사율 50%, 바닥 반사율은 10%, 그 다음에 40W 형광등 광속이 3150 루멘 F죠. 보수율을 70%라고 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광보상률을 쓰는데 이 보수율은 감광보상률하고 반대, 역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0.7의 역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조명률이 60% U가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등기구의 수, 등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가 조명 설계할 때 기본 공식인 펀데스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펀, F-U-N, D-E-S. 여기서 등의 개수 구하면 되니까 FU 넘기셔서 이렇게 식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감광보상률 D 자리에는 보수율의 역수, 0.7의 역수 넣으시고 자, 조도는 300이고요. S는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시면 되겠고 광속은 3150이고요. 조명률이 0.6이 되겠습니다. 지금 2등용 전체 광속을 줬으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게 등수가 되겠고요. 등의 개수는 소수지 나올 수가 없죠. 절상하셔서 37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역시 조명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등기구 종류 물어보는 거죠. 고휘도 방전등 또는 고휘도 방전 램프 세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압 수은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등, 고압 크세논 등 이 중에 세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송전단 전압이 6600, 삼상선로에 수전단 전압을 6300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하 전력이 2200kW, 역류는 0.8, 선로 길이가 3km이며 선로의 리액턴스를 무시할 때 아래 표에서 적당한 경동선의 굵기를 선정하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답니다. X는 0으로 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동선의 굵기를 구하라 했는데 경동선이라고 줬으니까 일단 고유저항은 원래 출제자가 줘야 맞지만 안 주면 경동선은 55분의 1로 보는 거죠.
미리제곱 퍼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경동선의 굵기는 요 주어진 표준 규격에서 이제 답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송전단 전압을 줬고요. 수전단 전압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 강화를 알 수 있겠죠. 전압 강화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뺀 값이니까 6600에서 6300을 빼시면 300V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압 강화 관련된 공식 중에서 우리가 전력을 이용하는 공식 아마 많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전압 강화 공식 가운데 수전단 전압 VR분의 전력 P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라는 식이 있죠. 자, 이 식에서 출제자가 리액턴스를 무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X를 0으로 본다면 전체가 0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결국 남는 건 여기 저항 R만 남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R만 남겠죠. 자, 이 식에서 지금 우리는 전압 강화 알고 있고요. 전력 알고 있고요. 수전단 전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선의 굵기 구하라는 건 결국 단면적 구하라는 얘기인데 단면적 구하기 위해서 고유저항 알고 있고 길이 알고 있으면 우리 저항값만 알면 단면적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저항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 R을 계산하시게 되면 넘기게 되니까 P분의 VR에다가 전압 강화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수전단 전압은 6300 나누기 P가 2200kW네요. 2200에다가 킬로니까 10의 3승 곱하기 전압 강화 2는 300V. 자,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제 얼마 나올 겁니다. 요거 계산 숫자 제가 눌러보지 못했는데요. 뒤에도 해설이 없죠. 요거 계산기 눌러보셔서 이 저항 R 값을 찾으신 다음에 우리가 저항 R이라는 것은 고유저항의 단면적 분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단면적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단면적 구하면 고유저항, 그 다음에 저항이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고유저항 로우 자리에 55분의 1을 넣으시면 되고요. 저항 자리에다가는 요 계산된 값을 넣으시면 되겠고 길이는 미터를 넣어야 되죠. 3km니까 3000m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계산기 눌러보시면 이게 60 뭐 얼마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값으로 70을 선택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 계산은 여러분께서 좀 계산기를 직접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쉽게 말하면 이제 회로 이론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 회로에 나올 법한 문제가 이제 실기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환상, 직류, 배전선로에서 각 구간의 왕복 저항이 0.1, 급전선 A점 전압은 100V, 부하점 BC의 부하 전류가 각각 30에 50이고요. 이때 부하점 B의 전압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이 똑같은 문제가 관여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문제죠.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수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여도 기출문제에는 여기가 50A하고 25A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가 30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선로 안에 있는 저항들은 다 똑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ABCD점이 바뀌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 ABC점은 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우리 B점의 전압 구하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 B점 전압은 여기가 지금 공급점이니까 이렇게 전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요 들어왔을 때 A점의 전압이 100V인 상태에서 여기에 전압 강화를 뺀 만큼이 B점의 전압이니까 여기 C점, D점이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B점 전압을 구하려면 일단 B점의 전압 VB는 A점의 전압인 100V에서 여기 생기는 전압 강화 E1을 빼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E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공급점으로부터 전류가 들어와서 A점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나니까 이렇게 전류가 하나 흐를 거고요. 하나는 또 이렇게 흐르겠죠. 자, 이 전류를 I1이라 보고 얘를 I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배전선을 통해서
여기 부하가 50A, 30A 두 개밖에 없다는 건 결국 이 두 전류를 합한 건 얘네들과 같아야 될 수밖에 없겠죠. 다를 수 없겠죠. 그래서 I1, I2를 합한 값이 I1과 I2를 합한 값이 결국 둘이 더해서 80A가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폐회로에서 우리가 전압 방정식을 세워보겠다 이겁니다. 지금 I1 전류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전압강화 생기겠죠. 그럼 전압강화는 저항에다가 전류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지금 폐회로를 요 전압 방정식 세울 때 폐회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생기는 전압 강화도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을 텐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 전류가 B점까지 와서 30A가 빠져나간 나머지니까 얘는 I1에서 30을 뺀 만큼의 전류가 되겠죠. 그럼 얘랑 0.1이랑 둘이 곱한 만큼이 전압 강화 될 겁니다. 얘네들이 곱한 게 전압 강화고요. 그리고 그 전류가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니까 역시 얘네들이 곱한 게 전압 강화 됩니다. 그러면 얘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압 강화가 결국 2배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지금 I2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볼 거니까 요 방향 입장에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I2로 보고 저항을 곱해주면 이게 전압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폐회로에서 지금 전압 강화를 다 더하면 요 전압 강화, 여기 전압 강화 2배, 그 다음 얘까지 더해주시면 요 폐회로의 전압 강화 합이 되고 이 폐회로 안에 지금 기전력이 없죠. 그래서 전원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전력의 합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두 전류 합이 80이 된다라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0.1 I1, 이게 첫 번째 구간의 전압 강화. 그 다음 0.1에다가 I1에서 30을 뺀 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이게 2배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보시면 요 전류랑 얘랑 곱한 겁니다. 요렇게 생긴 전압 강화의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는 이제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1에 I2만큼 계산한 것이 0이 돼야 되는데 이때 I2를 갖다가 우리가 I1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요 첫 번째 식에서 I2를 구하시면 자, I2 구하면 I1을 넘기니까 80에 마이너스 I1 이렇게 될 거고요. 요 값을 여기 I2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I1끼리 정리하고 상수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0.4 I1이 14란 는이죠, 는. 0.4 I1은 1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는이에요. 0.4 I1은 14가 됩니다. 그래서 I1을 구하시면 35A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1 전류값을 찾아내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셔서 결국 VB의 전압을 구한다는 건 100에서 여기 생긴 전압 강화를 뺀다는 얘기인데 이때 여기 생긴 전압 강화 E1은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다시 보면 0.1의 I1을 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럼 100V에서 0.1 곱하기 방금 앞에서 I1이 35A를 했으니까 이걸 빼준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100에서 0.1에 35A만큼 뺀 만큼 이게 전압 강화 되는 거니까 정답은 96.5V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단락 용량 경감 대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단락 용량이 너무 과도해지고 커지면 우리가 충격도 커질 수 있고요. 또 차단기 용량이 커져야 되니까 단락 용량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는 전압을 승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단락 용량을 줄이는 것은요, 한마디로 단락 전류를 줄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락 전류를 줄여야 우리가 단락 용량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락 전류를 줄이려면 결국은 전압을 승합을 해서 높여야 전류가 줄어들 수 있겠죠. 전압을 승합하는 방법, 그다음 한류 리액터를 설치해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용한다는 거니까 임피던스 큰 기기를 쓰게 되면 당연히 전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필액이 접지 공사를 실시한 후 접지 저항을 보조 접지 2개 A, B를 시설하여 측정했더니 본 접지와 A 사이가 86, A, B 사이의 저항이 156, B와 본 접지가 80이었답니다. 이때 물음에 답하세요. 이건 딱 보자마자 필액이 접지라고 했지만 결국 콜라우시 브릿지법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겠죠. 바로 본 접지 우리가 E라고 가정해 봅시다. 요 본 접지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A와 B에다가 보조 접지를 했다는 거죠. 그때 본 접지와 A 사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저항을 측정했더니 얘가 86. 그 다음에 A, B 사이의 저항을 측정한 결과 얘가 156. 그리고 본 접지와 B 사이의 저항이 80이었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 접지의 저항이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는 콜라우시 브릿지법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건 더하고 먼 거는 뺀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죠. 바로 이 본 접지를 RE라고 한다면, 자, 이쪽에 넣었을까요? RE라고 한다면 먼저 2로 나누시고 가까운 건 더합니다. 86 더하기 80. 자, 멀리 떨어진 건 빼는 거죠. 마이너스 156.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이게 아마 5ohm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는 이 본 접지의 저항을 측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내용은 KC에 따른 정의를 서술한 겁니다. 보기 중에 설명에 맞는 명칭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이런 정의를 쓰세요라면 정말 어렵죠. 대신 반대로 정의를 주고 명칭을 쓰라고 하면 그나마 좀 쉬운데 거기다가 이렇게 보기까지 주면 더 쉽죠. 보기에서 맞는 값을 찾아 쓰시면 되니까요. 선택하시면. 첫 번째는 계통이나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에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 일부가 되는 도체라고 했습니다. 일단 벌써 도체를 물어봤다는 것만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도체라고 되어 있는 게 보호도체 아니면 접지도체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접지극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바로 접지도체를 말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접지도체. 두 번째는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접지하는 것, 접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접지에 대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이처럼 도체를 물어봤다면 얘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하는 거니까 보호도체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접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보호접지를 써야 되겠죠. 보호접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접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접지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쓸만한 건 이거밖에 없겠죠. 접지 시스템.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A 변전소에서 B 변전소로 일회선 송전할 때 특정 차단기의 차단 용량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그림 보이시죠? 아마 이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공부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제인데 지금까지 문제는 보통 B 변전소 그죠? 오른쪽 위에 있는 변압기 2차 측에 있는 차단기를 찍어서 거기에 차단 용량인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맨 앞에 그죠? B 변전소 1번 차단기의 차단 용량 물어봤습니다. 물론 단위는 MVA고요. 문제 조건 보시면 퍼센트 값이 있는데 당연히 그죠? 기준 용량은 10MV %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그죠? 우리는 기준 용량이 10MVA가 되는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1번 차단기입니다. 그러면 1번 차단기니까 N쪽 A 변전소 측이 전원축이죠. 오른쪽이 부하. 그러면 1번 차단기의 차단 용량 당연히 뭐죠? 오른쪽에 고장났을 때를 가져가는 거죠. 물론 아실 겁니다. 그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원래 최상의 방법 공식 있죠. 루트 3 정격 전압 정격 차단 전류인데, 근데 이런 문제처럼 퍼센트 값으로 나와 있으면 그죠? 먼저 단락 용량을 구해서 실제 차단 용량은 그죠? 단락 용량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 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먼저 1단계 퍼센트 임피던스를 그러니까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단락 용량 구하고, 세 번째는 표에 의해서 답을 선정하면 된다. 아마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단선도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산하고, 두 번째는 그죠? 단락 용량을 구하고, 표에 의해서 차단 용량을 선정하면 된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먼저 고장점까지의 퍼센트 임피던스. 지금 1번 차단기니까 고장점에서 전원적으로 바라보면 임피던스가 딸랑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직렬이니까 이 2개를 보죠.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보신 선생님들께서 변압기 임피던스는 원래 그죠? 첨자, 변압기, 트랜스포머, T가 붙어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그죠? 첨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첨자를 안 썼고요. 잠시 뒤에 우리가 실제 풀이 과정에서는 이해를 도우라고 첨자를 갖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첨자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보다는 그죠? 숫자를 바로 넣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합성은 0.7 더하기 0.9 보이시죠? 자, 다음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기 좋게 구간별로 나눴는데 뭐 이런 거는 그죠? 하나의 A시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꼭 이게 정답은 아닌 거 아시죠? 자, 먼저 고장점까지의 퍼센트 임피던스. 아까 얘기했죠? 첨자가 없었는데 이해 도우려고 0.7 변압기다. 그리고 선로다. 그래서 0.9 합치면 1.6%야. 그리고 단락 용량 겁니다. 뭐 아시죠? 퍼센트 Z 100 곱하기 PN이야. 그래서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 자리다가 1번에서 구했던 1.6이고 또 단위가 MVA 들어갔으니까 우리 답은 625 MV다. 근데 실제 차단기 차단 용량보다 단락 용량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 625 직상이니까 뭐죠? 700이 정답이겠네. 그래서 최종 답은 뭐죠? 700 MVA.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죠? 이번 문제는 딱 보시면 연동선 이꼬르 구리선. 구리선에 그죠? 온도가 증가하면, 즉 온도가 변했을 때 그죠? 구리선의 저항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먼저 이거 풀려면 그죠? 기본 공식이 필요하죠. 지금 화면에는 이렇게인데 표현이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R2라는 건 그죠? 온도가 변했을 때 새로운 저항. 그러면 원은 그죠? 온도 증가 전의 저항.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런 공식이 있죠. 표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1 플러스 알파 1, 그 다음에 T2 빼기 T1.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죠? 온도 계수를 적용한 저항값 공식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건 이 1과 2가 있는데 1이 바로 뭐죠? 온도 증가 전, 2는 온도 후, 증가 후.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이제 대문자 T로 바꾸는 거죠. 이건 표현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대문자 T.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T고요. 자, 여기에 좀 약간 오타 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소문자니까 RT가 돼야겠죠. RT로 해주세요. RT. 이거는 이제 증가 전이니까 이게 되시죠? 그리고 1 플러스 알파 T. 이게 바로 뭐죠? 온도 계수입니다. 그래서 소문자라는 거 그죠? 증가 전의 온도 계수값.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건데 자, 오른쪽에 알파 T. 이렇게 외우고 있죠? 분자부터 그죠? 1, 2, 3, 4, 5. 온도 계수 나올 때 1, 2, 3, 4, 5. 물론 마지막에 그죠? 점 들어가야 돼요. 1, 2, 3, 4.5. 그리고
온도가 추가됩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 지금 현재 T1이 그죠? 0도시고 바로 T2 바로 대문자 T. 여기서 T1이 지금 T예요, T. 그러니까 T가 0도죠. 그러면 우리가 암산되시죠? 이 0 집어넣으면 그죠?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0도일 때 온도 계수는 바로 1, 2, 3, 4.5 충분히 되죠.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물어보는 건 그 T2, 그러니까 대문자 T, 온도 상승의 T값을 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숫자 넣으시면 지금 현재 저항이 이게 바로 RT죠. RT 또는 R1 바로 4000. 그래서 이게 4000 여기가 4000 이해되시죠? 요 기호가 소문자 T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500 대문자 이게 바로 자 이게 RT니까 바로 이거 이해되시죠? 4500 그리고 4001 플러스 알파 0도는 1, 2, 3.5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거죠. 빼기 0 그래서 이거는 뭐죠? 이렇게 놓고 뭐 넘기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산기로 미지수 구하는 답법 정리하시면 T가 약 29.31인데 우리는 뭐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안 되니까 그죠? 29.31 충분히 이런 거 풀 수 있는 테크닉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기호가 잘못 나온 거 이해해 주세요. 이번 문제는 특징을 던져주고 나는 누군가 명칭 쓰는 건데요. 자, 1번, 2번 두 문제 나왔습니다. 일단 1번, 2번 뭐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건데 1번은 딱 보면 그죠? 대전설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대전설로 보호협조 나오면 세 가지가 있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일단 맨 마지막에 라인 퓨즈는 그죠? 변압기 가 전류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변압기란 말이 없으니까 정답에서 제외. 그러면 나머지가 누구 있을까요? 누굽니까? 리클로저하고 섹셔널라이저. 그러면 리클로저와 섹셔널라이저의 가장 큰 차이점 뭐죠? 고장 전류를 검출할 수 있냐 없냐.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배전선로에서 고장이 발생했죠.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고장을 검출하고 당연히 뭐죠? 차단도 하고 일정 시간 지나가면 자동으로 그죠? 재투입 동작을 반복한다. 여기까지 딱 읽고 1번 누구죠? 그렇습니다. 리클로죠.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이거는 문제 어렵지는 않은 건데, 약간 헷갈릴 수 있죠. 그 선택을 잘해서 했는데, 맨 앞에 보시면, 그래, 부하전류 차단할 수 없어. 원래는 부하전류 개폐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지금 출제원이 부하전류 차단할 수 없다. 그러면 무부하만 가능하다. 그럼 머릿속에 대표적인 게 뭐죠? 달루기가 일단 떠오르죠. 그래서 지금 무부하 개폐가 사용된다. 그래서 보수 점검 그리고 회로 접속 변경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그죠? 달루기죠. 근데 좀 더 보셔야 돼요. 우리가 표준 결선도 주의사항에서 1번에 그죠? 다음 중 달루기 대에 뭐가 가능합니까? 네,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자 그리고 드디어 최종 마지막에 답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달루기인데 마지막 66 이상의 경우에서만 사용한다. 이런 조건 나오면 2번 누구죠? 달루기가 아니고 뭐 써야 돼요? LS 선로 개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마지막까지 문제를 읽어서 문제 조건이 뭐죠? 달루기랑 비슷하지만 66 이상의 경우에서만 사용하는 거 조건 나왔으니까 우리 답은 뭐죠? 선로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평면도를 던져주고 여러 가지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조금 무거운 문제인데 일단은 평면도 조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라고 나왔습니다. 평면도가 지금 이렇게 쭉 나눈데 보시면 옛날 형태의 어떤 문제라는 걸 할 수 있죠. 보시면
변소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뭐 시험에는 관계없는데. 자, 일단은 1번 문제 보시면 여기 밑에 C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역삼각형 나왔죠? 이거 딱 보자마자 뭐죠? 케이블 헤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4번 문제에서 소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잠시 후에 만나기로 하고요. 자, 먼저 케이블 헤드 다음에 A 보시면 뭐죠? 전력 양계. 그래서 전력 양계구나. 우리가 주택, 가정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에 전력 양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A 다음에 이거 B, 여기 있죠, B. B가 바로 뭐냐면 출제 이온은 여기가 배전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가정집이니까 뭐죠? 분전반, 흔히 말하는 두꺼비 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제 이온은 배전반이라고 했는데 의미는 분전반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일반 조명, 이런 게 C죠. 일반 조명, 바로 대표 선수 백열등. 지금 이제 1번 문제는 심벌을 그리는 건데 백열등은 우리가 조명에서 형광등 심벌 나왔죠. 거기다가 날개 축지를 갖다가 빼면, 즉 동그라미를 그리면 일반 조명 백열등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텀블러 스위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극 스위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전멸 스위치인데 얘는 시커멓게 동그라미 칠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텀블러 스위치인데 3로죠. D하고 E가 같은 건데 여기가 지금 이런 게 D가 있고요. 여기가 E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E는 뭐죠? 3로 스위치.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A라는 건 전력 양계인데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안에다가 WH를 그려야 됩니다. 전력 양계가 이게 심벌을 그릴 때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 박스를 왜 그리냐면 상자 안에 바로 전력 양계가 들어있다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박스, 직사각형 안에 WH 되는 거고, 자, B는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 무거운 문제인데 여기다가 X자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배전반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분전반이니까 반하고 여기에 시커멓게 이렇게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커멓게 칠해야 되지 이게 바로 분전반이 되는 거거든요. B가 이렇게 분전반, 이런 심벌을 잠시 후에 만날 겁니다. 그리고 C는 백열등이니까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하얀 동그라미 원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텀블러 스위치, 이렇게 시커멓게, 전멸 스위치는 시커멓게 칠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멸 스위치, 다른 말로 당극 스위치. 그러면 요거는 똑같은 전멸 스위치인데 3로니까 여기다 옆에다가 숫자, 바로 3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3로 스위치. 그리고 마지막에 F는 콘센트. 자, 콘센트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시커멓게 칠하고 이게 구멍 2개. 이런 게 바로 콘센트의 심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도면을 먼저 봤죠. 그래서 일단은 A가 전력 양계, B가 배전반이지만 이 주택이니까 분전반이라고 보고, C가 바로 일반 조명, 백열등.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D는 텀블러 스위치, 당극 스위치, 다른 말로 전멸 스위치인데 시커멓게 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 3, 그 다음에 마지막 F는 콘센트. 그래서 요 1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A에서 F까지 완성하고 싶다. 심벌을 갖다 그려라. 그래서 이 박스를 그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박스를 놓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채점 이온들의 어떤 마음에 달려있는 거니까 일단은 정상적인 어떤 흐름으로 한번 풀이하고 이런 모든 것은 그죠? 하늘의 어떤 채점 이온들에 달려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양계, 분전반, 일반 조명, 백열등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 되고요. 시커멓게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 콘센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여기 번호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C가 100을 등이죠. 1번, 2번, 3번. 해당되는 그죠? 가닥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소문제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서로 뭐죠? 관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2가 스위치인데 뭐죠? 3루 스위치. 자, 먼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아마 3루 스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3루 스위치의 어떤 그림 그릴 때, 자, 여기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이해독해서 그림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위아래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밑에 위에가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3루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두 군데에서 그죠? 등 하나를 갖다가 제어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처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램프가 있다고 볼까요? 램프. 그러면 이 램프는 당연히 불 들어오려면 그죠? 선 2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바로 마이너스에서 선 하나 들어가야 되고, 얘는 이제 플러스에서 들어오면 되죠. 바로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연결시켜야겠죠, 이렇게. 이거 연락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3루 스위치가, 그러니까 3루 스위치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전기가 밑으로 통해서 쭉 가니까 뭐죠? 램프가 점등이 되겠죠. 그리고 두 군데 아무 데나 이걸 반대로 옮겨버리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옮기면 끊어지는 거고. 이게 바로 3루 스위치인데 기본적인 역할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자, 요거를 베이스에서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3루 스위치가 두 군데인데 1번, 2번, 3번에 가닥수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B가 분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벽에 분전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분전반 안에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 우리가 분전반 안에는 당연히 메인 MCCB가 있고요. 그 다음에 ELB 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전등, 전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등, 전열. 즉 램프는 전등이고 콘센트는 전열. 그래서 전열은 전열대로, 전등은 전등대로 나가죠. 근데 이 말단 부엌에 F 콘센트니까 전열이고 나머지는 전등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연결된 것이 분전반에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도면에서는요 바로 가는 게 없고 요 3번 라인 보세요. 요 이렇게 3번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물론 여기 이제 최초의 분전반에 나가는 건 가닥수가 좀 많이 있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말단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에서 뭐죠? 이 전등과 전열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1번에 말단에 그죠? 콘센트 있으니까 전열 2가닥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전등 뭐죠? 최소 2가닥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3번은 딱 보자마자 뭐죠? 적어도 가닥수가 4가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직은 이해 못하죠.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이게 실제 도면 봐도 그죠? 끊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달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이걸 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전함으로 달린다, 연결한다 이 뜻인데, 뭐 현장용어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해석해서 그죠? 가닥수를 산정해서 뭐 견적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 중에서 기본적인 문제 가닥수 불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가 일반 조명
백열등이죠. 그러면 당연히 백열등에 기본적으로 뭐죠? 선 2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선 2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N쪽 부분에 E 있죠? E. E가 근데 뭐죠? 삼루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삼루 스위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해당 없지만 우리가 여기도 삼루 스위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관을 갖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관. 그래서 관. 이렇게. 그래서 관.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관.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관. 자, 그러면 바로 번호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1번이죠. 이게 1번 안에 관 안에 들어간 가닥수 2번 그 다음에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그림에서는 분전함이 그 중간에 끊겨 있지만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바로 뭐가 들어야 되냐면 적어도 여기에 뭐죠? 전열 들어와야 돼요. 콘센트. 그리고 전등 2가닥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등 2가닥, 전열 2가닥. 근데 전열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여기 말단에 있는 콘센트. 너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가닥수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 하면 전열에 플러스가 쭉 가서 관 통과해서 들어가고 너도 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요? 그냥 해도 되는데 자, 무슨 색깔이 있나?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쭉 와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번은 가닥수 몇 가닥이죠? 이게 끝난 거니까 바로 1번은 가닥수가 2가닥밖에 없네. 이렇게 해서 1번은 2가닥. 자, 그러면 여기 삼루 스위치 여기를 갖다가 뭐 1번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2번. 자, 그러면 삼루 스위치는 아까 간단하게 만났는데 삼루는 뭐죠?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연락선이라고 하는데 연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죠? 전등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돼. 자, 이걸 우리가 실체 배선 들어가는 건데 자, 우리가 수업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 아마 기본적으로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바로 여기를 조금 크게 그려보자. 그래서 자, 여기도 우리가 전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것도 맞긴 맞는데 그림을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아마 벌써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가 당연히 뭐죠? 램프에 벌써 도착하셔야죠. 그리고 플러스는 스위치를 통과해야 되니까 스위치. 그래서 플러스가 쭉 가서 통과해서 여기에 연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가닥수에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죠. 보시면 가닥수가 지금 여기가 3가닥이 벌써 나왔죠. 그래서 3가닥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바로 여기가 색깔. 여기 바로 어디로 가면 되죠? 그래, 스위치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스위치로 올라가서 램프. 그러면 여기 몇 가닥이에요? 그래, 여기도 당연히 3가닥이 되는 거죠. 바로 3가닥. 3가닥. 그죠? 하나, 둘, 3가닥. 밖에 있는 거는 관입니다. 관. 그래서 여기는 2가닥. 그래.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몇 가닥이에요? 하나, 둘, 셋, 4가닥.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소문제 2번은 바로 가닥수 문제인데 이렇게 실체 배선들 한번 그려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엌 천장에 그죠? 백열등 하나 있고 바닥에 콘센트가 있는데 전형으로 따라가야 되고요. 이 백열등을 위해서 삼로 스위치니까 플러스는 스위치 한쪽으로 가고 연락선 연결하고 반대로 연결하면 돼. 충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문제 2번에 해당되는 가닥수. 2가닥, 3가닥, 4가닥. 답은 벌써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하셔야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4번 이것은 누굽니까? 당연히 케이블 헤드. 충분히 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케이블 헤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이 좀 어려운데요. 지금 어떤 조건을 던져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이 조건을 보기 전에 요 사진 한번 볼게요. 지금 N쪽이 이런 게 뭐죠? 부싱. 그러니까 절연 부싱이죠. 우리가 지금 후광전선관, 이 금속관을 사용했는데 금속관은 그죠? 오스터로 자르게 되면 관 끝트리가 날카로우니까 전선 피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싱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바로 그죠? 박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요게 바로 뭐죠? 스위치 박스. 보통 스위치 박스가 텀블러 스위치 또는 콘센트 이런 거 쓸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팔각. 이게 바로 사각. 그래서 팔각과 사각인데 특징은 이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잠시의 조건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뭐죠? 사각으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팔각과 사각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멍이 팔각은 뭐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하나. 즉 이걸 방출 개수라는데 얘는 한쪽 면이 뭐죠? 방출 2개. 즉 얘는 한쪽 면이 방출 하나. 그래서 한쪽 면에 방출이 2개 이상이다. 왜 2개 이상입니까? 여기 사각 박스가 가운데 구멍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있어요. 3개짜리. 그래서 2개 이상일 때는 무조건 사각하는 거고 한쪽 면에 나가는 게 2개 이상. 그리고 자, 사각은 또 이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여기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기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갖다 보죠. 3 방출. 방출이 3개죠. 그래서 우리가 방출이 3개 이상. 야는요, 보통 팔각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니까 방출이 뭐죠? 2개예요. 그래서 보통 방출이 2개면 팔각을 많이 쓰고 방출이 뭐죠? 3군데 이상이면 3방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각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방출수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행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백열등이 있는데 나가는 방향이 뭐죠?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이걸 전문용어로 사방출. 그럼 이런 경우는 무조건 뭐죠? 사각 박스를 써야 돼요. 그런데 뭐 좀 작은 거 볼까요? 작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뭐죠? 이 팔각 박스를 쓸 수 있어요. 방출이 하나니까. 그런데 다행히 자 보세요. 이런 문제가 어려우니까 보세요. 자, 굵기 뭐 전압 굵기 의미 없고요. 여기죠.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히 박스는 무조건 뭐죠? 사각 박스로만 계산하세요. 땡큐. 그러니까 2방출이든 1방출이든 무조건 다 사각 박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구 하나에 박스 한 개를 쓴다. 당연한 거죠. 기구 하나에 박스 하나를 써라.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났습니다. 2개의 연등인 경우. 보통 이런 경우는 뭐냐면 스위치예요. 우리가 스위치가 껐다 켰다 하는 게 하나면 1구인데 껐다 켰다 하는 2개 있으면 2구 스위치. 이런 경우는 그죠? 박스를 2개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2개 연등.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박스가 2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2개가 연등일 때는 각각 하나씩 해서 연등일 때는 뭐죠? 총 개수가 2개가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뒤에 또 있어요. 그리고 관은 무조건 뭐죠? 금속관을 쓴다. 그래서 부싱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높이 3m, 뭐 분전반 1.5인데 뭐 해당 없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3로 스위치 이외의 스위치는 단극 스위치를 쓴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바로 다른 거는 다 하나 쓰면 되는데
삼로 스위치니까 뭐죠? 스위치가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삼로 스위치 이외의 스위치는 단거. 그러니까 삼로 스위치는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한다. 즉 아까 삼로 스위치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 지금 2가 여기 2가 삼로 스위치인데 보시면 2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박스를 뭐죠? 연동으로 두 개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삼로 스위치 쪽에는 바로 이게 삼로 스위치 쪽에는 그죠? 박스를 갖다가 두 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스 개수 설치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삼로 스위치에는 뭐죠? 하나 해서 두 개가 더 있다 이겁니다. 자, 아직 잘 모르겠죠? 자, 일단은 문제 보시면 사각 박스하고 부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볼게요. 지금 여기가 박스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렸어요. 이렇게 박스와 박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관을 연결했죠. 이렇게 관.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세요. 관 전선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죠? 양쪽에 부싱이 뭐죠? 이렇게 박스 안에서 전선 피복 나오는 걸 피복 손상 방지하는 거는 관 안에 뭐죠? 박스가 두 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관 안에는 박스가 두 개 들어가. 그죠? 그래서 이게 전선관 그리고 두 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전선관을 구하시고 거기다 곱하기 2하면 그죠? 바로 부싱의 개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 그림에서 일단은 박스를 먼저 갑니다. 자, 박스는 바로 이런 거죠. 자, 이게 개수를 잘 세야 되니까 이런 거고. 이게 바로 뭐죠? 박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천장이라 하시면 천장에 벽이 있고요. 밑에 이제 텍스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관을 갖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수를 설치하는 건데 요거 보세요. 하나, 그러니까 1번, 1번, 2번 요것도 다 사각박스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A가 아까 뭐죠? 전력량계는 그죠? 사각박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력량계 박스는 따로 있으니까는 해당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분전반도 그죠? 바로 분전반 어떤 그 상자가 따로 있죠. 사각박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그러면 10개, 그러면 여기 11개, 여기 12개. 그 다음에 13개, 14개, 15개, 16개. 잘 가고 있죠? 17개, 18개, 19개, 20개, 21개, 22개, 여기 23개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박스가 뭐죠? 23개입니다.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박스가 23개인데 우리는 여기 3로 스위치 이외에는 단극인데 그러면 3로 스위치는 뭐죠? 두 개를 연동했으니까 그게 몇 개 있대요? 당연히 두 개 있죠. 2가 두 개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박스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하나니까 뭐죠? 두 개가 더 플러스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니까 뭐죠? 박스, 사각 박스는 몇 개? 25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닥다리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사각 박스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25개. 이해가 되죠? 바로 이 조건 때문에 3로 스위치는 박스가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두 개 있으니까 23개에서 25개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요거 할 때 여기 분전반하고 그죠? 여기 전력량계는
박스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23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부싱이라 했죠. 그래서 아까 자, 이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이게 부싱, 바로 요 개수를 하는 건데, 요 개수를 구하는 건데, 요 개수. 그러면 관을 구해갖고, 관에다가 뭐죠?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지금 박스가 몇 개 들어갔어요? 박스가 2개 들어갔죠? 그럼 2개 들어가면 부싱도 뭐죠? 2개. 자,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관을 볼게요. 관을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림에서 관. 자, 관이라는 건 박스와 박스를 연결하면 되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할게요. 요거 관이죠. 하나. 그래, 여기도 관 2개. 그리고 여기 관 3개. 이렇게 관 4개. 보이죠? 이게 관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양쪽에 2개니까 여기까지 뭐죠? 8개 있는 거죠. 총 개수 부르니까. 자, 다시 8개. 그리고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그리고 자, 여기 11개, 자, 12개, 계속 셉니다. 그죠?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뭐 그냥 나오는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9개, 그 다음에 20개, 여기 21개, 자, 여기 22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 이해할 게 뭐냐면 전력량계에서 분전함까지 이렇게 쭉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C, 백열등이 A하고 B 사이에 중첩되어 있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첩된 게 아니고죠. 별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력량계에서 분전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 C는 램프니까. 그래서 요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시면 22개죠. 요거. 이거하고 여가 서로 뭐죠? 한 번에 연결됐죠. 바로 요게 바로 뭐죠? 23개. 요건 색깔을 달리할까요? 요거. 이게 연결된 거니까 바로 23개. 그래서 전선과는 뭐죠? 23개. 그러면 양쪽에 2개 들어가니까 곱하기 2 하면 뭐죠? 46개. 그래서 우리의 답은 46개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관 개수가 곧, 그죠? 이거.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거 사각 박스 보세요. 사각 박스가 지금 답은 25개인데 왜 25개 됐죠? 여기 3로 스위치가 박스가 2개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선관은 그죠? 하나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전선관이 하나만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효과는 2개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건 없애요. 그러면 이게 2개를 없애게 되면 23개지 않습니까? 사각 박스가 23개면 전선관도 뭐죠? 23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가 분전반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램프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 그러면 연결하면 그 관 들어가죠. 그러면 양쪽에 보죠? 하나, 2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을 보고 답은 아는데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사각 박스가 2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2개.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관을 갖다가 연결해서 지금 뭐죠? E하고 C 박스가 2개니까 관도 하나니까 뭐죠? 부식은 2개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사각 박스 개수로 부싱을 할 때는 그래 2개면 부싱도 뭐죠? 2개. 왜냐면 박스 2개 사이에 관을 연결했으니까 어렵네요. 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사각 박스의 개수는 바로
이런 게 개수예요. 하나, 둘, 셋. 그래갖고 뭐죠? 23개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3로 스위치는 뭐죠? 박스가 연동 2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2개입니까? 각각 하나니까. 그래서 2개에 들어가서 25개. 부싱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전성간이라는 건 요거죠. 이런 걸 갖다가 개수를 세 갖고 곱하기 2 하면 돼. 그리고 조심할 건 여기는 전성간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면 안 돼. 보시면 B하고 C가 연결된 거, A, C가 연결된 게 중첩된 거예요. 그래서 요 C는 보시면 C는 요 B하고 B에서 D에서 선을 갖다가 빼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 겁니다. 이렇게 느낌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가늠할게. 이게 좀 보면 뭐 들어가면 계속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답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좀 무거웠던 문제지만 이 정도로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